안녕하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리플의 미래를 점쳐달라는 주문이 있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리플 코인의 미래를 리플의 창조자인 크리스 라슨의 사주를 통해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사주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으며 저와 같이 영험한 선배 선지자들이 수세대를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경과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 라슨을 영험한 사주로 꿰뚫어보기 이전에 그가 누구인가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 라슨은 1960년 1월 18일 생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인 리플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는 리플랩스의 이사장이며 리플 회사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은 938억 달러 규모의 송금 시장 마켓을 차지하고 있으며 155조인 스위프트 시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에 크리스 라슨은 세계 5위 부자로 밝혀진 적이 있으며 당시 그의 재산은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오행, 수금토화목 중에 특히 수가 많은데요. 먼저 수가 많은 사람의 사주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사업가와 학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운으로는 사업시 성공하기 쉽고 총명하며 침착하며 친화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매력이 많아 인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리스크로는 정신건강에 약할 우려가 있고 한량의 기질이 있으며 고이면 썩어버린다는 물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 타임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그의 인생을 그의 사주와 함께 비교하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초년에 해당하는 탄생부터 40살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196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인 어머니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 정비사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센은 84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재무와 회계학을 전공한 뒤 석유 기업인 쉐브론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92년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동료와 모기지 대출 사업을 시작했으며 대리인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판단하에 96년까지 모기지 대출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때 처음 가족과 친구들에게 45만 달러를 모금받아 더블린이라는 지역에 저임대료 부지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그 후 1997년 1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상에 공개했으며 미국 최초의 온라인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중개대리인 및 판매대리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없이 직접 대출을 쇼핑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승승장구 발전했으며 1999년 기업 공개를 하며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주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나간 그의 초년이 그의 사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주에 따르면 그는 일찍 철이 들고 조숙하여 나이에 비해 목표 설정이 빠르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가 처음 퇴사하고 창업한 게 32살인데요. 이 나이에 퇴사하고 창업한다는 건 정말 흔치 않고 어려운 일인데 사주대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단순히 창업만 한다고 끝일까요? 창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힘들고 사업 좀 해보신 사장님들께서 다 같이 한 입으로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사람을 다루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타고난 사주가 또 힘을 발휘했나 본데요. 사주에 따르면 초년기에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우두머리 기질이 발현되고 타고난 언변과 겸손한 태도 덕분에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주대로 그는 무려 45만 달러를 빌리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의 사업이 30대 후반에 성공하여 기업 공개까지 했으니 사주 그대로 거의 살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히 소름 돋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의 사주가 정확하게 적성과 직업이 잘 맞고 재무 또는 의학 계열이 그의 진로에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무 쪽으로 커리어를 밟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중년입니다. 저는 라슨의 40살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중년으로 잡아보았는데요. 50대가 되기도 전에 이미 영향력이 있는 성공한 부자가 된 그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운동과 P2P 대출 분야 진출 등 다양한 도전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면 너무 양이 많고 우리 관심사는 오로지 리플 코인인 만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리플 코인을 다루기 전에 꼭 언급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드 맥켈럽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저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틴 곡스의 설립자이자 리플 코인의 실질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거래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말아먹고 파산까지 했었지만 암호화폐 경험을 통해 해외 송금 분야에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바로 해외 송금의 수수료와 불편한 절차를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이디어로 그는 리플랩스의 전신이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 라슨에게 공동 창업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라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라슨은 제드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와 함께 리플코인을 성공시킵니다. 그 후 제드는 회사에서 크리스 라슨을 쫓아내려고 일을 꾸몄는데요. 웬걸 이 사회는 크리스 라슨이 아닌 제드를 리플랩스에서 내쫓아버렸죠. 덕분에 크리스 라슨은 리플랩스에서 성공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코인은 일본 최대 은행인 MUFG를 비롯한 일본의 80% 이상의 은행들이 리플코인을 사용케 하는 등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주에 따르면 중년이 된 그에게 하늘이 내린 천운이 시작됩니다. 사주에 따르면 그는 변화에 준비하고 격동의 변화 속에서 도전과 성취를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처럼 최근 30년간 큰 변화를 주었던 일도 없었습니다. 또 그의 중년 운에 따르면 가만히 있어도 대성하고 대중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가만히 있지도 않고 노력까지 했으니 지금의 대성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사주가 말한 대로 그의 리더로서의 운과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실 덕분이었을까요? 공동창업자 제드 맥켈럽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이사회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중년 운에 따르면 자녀가 없다면 굉장히 불운하고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의 이성운과 재물운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리플 창업자의 애정운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저 제사장과 함께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의 이성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사주에 따르면 그는 이성을 끌어들이는 마성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히 풍기는 분위기와 따뜻한 인상으로 단지 그의 외모만 보고도 여자들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사주에서 말하길 적절한 센스만 있다면 여자를 만날 기회가 넘치니 여자의 내면을 잘 살피며 여자를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실제로도 이렇게 잘생겼으니 이런 사주의 조언은 그냥 보기에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크리스 라슨은 5가지 오행 중 수의 기운이 많아 가족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크리스 라슨은 실제로 결혼을 했을까요? 또 사주에 따르면 크리스 라슨은 중년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정말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리플 코인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마 그의 가정사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의 거래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 라슨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낳은 2딸의 이쁜 자녀를 가지고 있고 이혼 없이 쭉 행복하게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는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정신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뽑아 우려했었는데요. 참으로 다행히도 그는 행복한 가정생활로 그 리스크를 이미 제거했습니다. 역시 리플의 성공에는 사주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재물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재물운에 따르면 그는 타고난 것이 참 많은데요. 부족함이 없는 유년 시절 끝없는 작은 재물운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분야를 찾으면 정말 큰 돈을 번다고 했는데요. 한때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던 그였기에 사주와 정말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의 가진 것으로 인해 그 스스로가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과감히 결심하면 대단한 기세와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성공한다고 했는데요. 맙소사 그의 일생일대의 도전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성공을 이미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그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인데요. 이건 리플코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그가 타고난 게 좋으니 자만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지인을 특히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이는 본인이 타고난 성정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크 케일럽, 아마 거래소 여러분들도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리플코인에서 배제시키려던 그 천인공노할 그 사람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사주가 아주 신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크 케일럽으로부터 그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주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의 다른 운인 반대로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사회가 없었다면 그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추가적으로 사주는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상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물 손실을 막는 법입니다. 사주에 따르면 재정을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가지며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재미있는데요. 크리스 라슨은 저축과 같은 대중적인 방법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큰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름 돋았습니까?
그가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사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이라는 말이 크리스 라센이 리플을 몰래 팔고 튀는 거 아니야? 그런 약간의 우려를 낳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회적 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에 따르면 금전적인 이념보다 명예를 추구하면 재물이 따라온다 하였으니 크리스 라슨 씨는 계속 공부하며 리플 코인을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말년운을 보겠습니다. 말년, 그의 가장 큰 목표는 155조 스위트 해외 송금 시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따르면 저는 그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주는 그의 말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인품과 나눔 정신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재물 욕심은 많으나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불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타고난 사주에서 경고했던 대인관계도 말년에는 따뜻하고 원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타까운 사주인데요. 누구나 그렇듯 세월에 장사가 없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웠던 그의 삶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부디 크리스 라센 씨는 몸 건강히 운동하고 잘 드시며 이 마지막 리스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래소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의 주문에 의하여 크리스 라슨 씨의 사주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그의 리플 코인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에 가까운 그런 가치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거래소 여러분들의 계좌가 2배, 3배 불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